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갑오을미개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주제 21입니다. 자, 갑오을미개혁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뭉뚱그려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 시기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가 급변합니다. 그 순서, 좀 디테일에 좀 집중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은 1894년입니다. 을미년은 그 다음 해예요. 그러면은 1895년이라고 보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련의 개혁들은 1894년부터 시작해서 1895년까지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갑오 을미개혁이라고 부르는 거고 따로따로 부르기도 해요. 갑오개혁 따로, 을미개혁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우리가 그거를 같이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바로 흥선대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흥선대원 물러나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개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중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자, 위정 척사 운동,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보수 유생들에 의한 위정 척사 운동, 차별받던 99년들에 의한 이모군란, 그리고 나서 이모군란을 진압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 청나라를 보고 배우자 온건계합파 아니다 일본을 보고 배워야 된다 약간 반청적인 성격을 띠고 있던 급진계합파가 서로 대립을 하다가 정권을 잡지 못했던 급진계합파가 온건계합파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일으켰던 사건이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했었죠. 문벌을 폐지합시다. 재정을 일원화합시다. 자,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에 1894년도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동학 농민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어떤 개혁들을 했었나요? 노비제를 없애자, 노비 문서를 불태우기도 하고요. 과부의 재혼을 허가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같은 해에 갑오개혁, 을미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갑신정변에서 주장됐던 내용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잘 눈 크게 뜨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선 정부가 형님 도와주세요.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청나라 군대 들어오죠. 그리고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일본 군대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뒤통수 치면서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 1894년도의 일입니다. 같은 해에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본은 바로 경복궁을 점령을 하기도 했었고 동학농민운동과 전주화약을 맺고 정부가 개혁하기 위한 기구로 교정청을 만들었었는데 이 교정청을 폐지를 하고 새로운 기구로 군국기무처를 둡니다. 설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1차 개혁을 지시를 합니다. 네, 홍집아, 너 개혁 좀 해라. 우리 전쟁 좀 하고 올게.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전개됐던 1차 개혁.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의정부 팔아문 체제와 그다음에 국내부로 구성을 합니다. 즉 정부의 사무와 왕실의 사무를 분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의정부 팔라몬 체제는 우리나라 정치와 관련된 정치기구라고 본다면 국내부라는 거는 왕실의 업무를 보는 그런 별도의 기구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나라의 일이 뭐 궁궐의 일이기도 하고 뭐 왕실의 일이 꼭 나라의 일이기도 하고 재정도 분리가 안 되고 이랬었는데 그걸 좀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자 연호를 사용하겠다라는 것도 이 개혁의 내용이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재정을 일원화합니다. 그래서 이 8아문 중에 우리나라 지금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탁지아문에서 이 재정을 관리해라. 갑신정변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들어진 거죠.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많던 비리가 많았던 과거제를 폐지를 합니다. 신분제도 폐지가 되고요. 이거는 문벌 폐지 또 노비제 폐지랑 이게 또 일맥상통하네요.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군이 주장했던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재가는 재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일본이 청나라와 싸우다가 이제 점점 일본의 승리가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일본이 군국기무처, 자신들이 만들었던 이 군국기무처를 폐지를 하고 일본의 망명와 있던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 일본의 망명와 있던 박영효를 다시 조선에 귀국을 시키면서 김홍집과 함께 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합니다. 조금 더 친일적인 성격이 들어간 개혁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정치적으로는 의정부 8아문 체제를 약간 일본식으로 내각 7부 체제로 바꾸게 되고요. 지방 8도 체제를 일본식으로 23부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재판소, 지금의 법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판소를 설치를 하고 이제 행정사무와 이제 사법사무를 또 분리를 해버리죠. 그전에는 재판을 누가 했죠? 네, 맞아요. 사또, 수령, 지방관이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재판소를 설치해서 이 지방관으로부터 이 사법권을 빼앗아 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시기에 고종은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를 하고 근대 교육 체제를 정립하려고도 했습니다. 근대 학제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업학교 또 사범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차 개혁의 성과와 앞으로 개혁의 방향을 담은 홍범 14조를 고종이 발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청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청나라가 훨씬 더 거대하거든요. 그런데 신생 근대 국가인 일본이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랴오뚱 반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지역을 러시아도 눈독 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저 멀리 있던 독일, 그다음에 거대한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협박합니다. 야, 니네 좋은 말로 할 때 랴오뚱 반도 다시 청나라한테 반환해라. 안 그러면 알지? 협박을 하니까 이제 막 전쟁을 끝난 일본이 세 나라를 상대로 3대1로 싸울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이 랴오뚱 반도를 다시 반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죠. 저 러시아 놈들 언젠가는 우리가 박살을 내주리라. 이렇게 이제 원한이 깊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와, 큰형님인 줄 알았던 청나라가 일본한테 졌네? 와, 그럼 일본이 진짜 센가 보다. 그런데 그 일본을 굴복을 시켰네. 누가? 러시아가 굴복을 시켰네. 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랑 좀 친해져야겠다. 라면서 러시아와 친해지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빡친 일본이 감히 니들이 이러면서 차마 고종을 죽이지는 못하고요. 고종의 마누라였던 민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1895년도에 을미사변이고요. 이 을미사변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히 우리의 국모를 죽이다니 라면서 전국 각지에서 양반들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때가 바로 1895년도입니다. 이 와중에 을미사변 직후에 일본에 의해서 3차 개혁이 추진됩니다. 자, 이때는 연도가 1895년 을미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3차 개혁은 우리가 따로 을미개혁이라고도 부릅니다. 김홍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급진적인 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단발령. 단발령, 여러분들 여성 머리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성들 상투 자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투를 잘라라 이런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음력 말고 양력, 달력을 써라. 태양력을 도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두법을 시행을 해서 천연두 예방 접종을 또 시행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앞에 거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좀 사회적인 내용의 개혁들이 많죠. 그죠? 네.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개혁들이 많았습니다. 이 단발령도 상당히 많은 이 양반들의 불만을 사죠. 반발을 삽니다. 자, 이러던 와중에 고종이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덜덜덜덜. 왜냐하면은 을미사변 때 민비가 어디 길 가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잠자고 있다가 어디서? 자기 집 경복궁에서 잠자고 있다가 일본 깡패들에 의해서 끌려 나와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그때 고종은 옆에서 자고 있어서 다 듣고 있었어요. 자기 마누라가 깡패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겁이 많았던 거죠. 우리 집 경복궁에서 우리 마누라가 죽었단 말이지. 언젠가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이럴 땐 어떻게 한다? 우리 집,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간다? 일본이 무서워하는 러시아. 근데 러시아까지 너무 멀죠? 그렇지만 조선 속에 작은 러시아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공사관이죠. 러시아 외교관이 머물고 있는 러시아 대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96년도에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죠. 아관 러시아 공사관이란 뜻이에요. 파천, 거처를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사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개혁의 중단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끈 떨어진 김홍집. 지금 3차 개혁 내내 김홍집이 주도했잖아요.
이 김홍집은 갑자기 끈 떨어진 신세가 됩니다. 어느 날 퇴근하던 길에 군중들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와,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고종에 의해서. 네. 오늘 이 갑오을미개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청일전쟁도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